있습니다. 어, 오늘은 그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좀 어느 정도 조작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조작된 데이터 프레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간단한 그림 같은 경우는 어, 좀 그려본 적 있죠. 아래서도 이제 플랫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린 적이 있고, 파이썬에서는 그 매프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뭐 그 보통 이제 plt.plot 이런 식으로 함수를 써서 이제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한 방법들은 비교적 이제 간단한 시각화이고, 좀 더 이제 복잡한 시각화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시각화를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훌륭한 시각화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소개하는 내용은 제가 뭐 시험에 당연히 출제는 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타프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시각학의 거의 거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터프티 이론 중에 그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니멀리즘이 뭐냐면은 그 시각화를 할 때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최소한의 이제 뭔가 그 선이나 아니면 색칠 이런 것만 표현해 가지고 시각화를 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소한의 잉크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좋은 그래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필요하게 화려하게 그릴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그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지면 내에서 잉크를 최대한 적게 써갖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영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어떠한 개념을 들고 왔냐 하면은 데이터 잉크비라는 개념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비율인데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그 어떠한 시각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제 잉크의 총량 이고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잉크의 양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터프티 교수님이 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홈즈의 그래프입니다. 홈즈의 그래프인데 이거는 그 다이아몬드 소비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일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이 1978년에 이렇게 소비가 됐고 1979년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1980년에 이제 소비량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숫자가 이제 그 6만이죠. 그 다음에 1981년에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고 82년에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의미하는 그 선은 뭐냐면은 여기 그 빨간색 라인이죠. 여기 있는 빨간색 라인이 이제 라인 플러스로 되어 있고 뭐 이제 여기 이제 다리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모눈종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격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대충 이제 요렇게 이제 선을 따라 그리다 보면은 이게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눈금을 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죠. 그리고 이제 타이틀도 뭔가 요렇게 그 여자들이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치장을 많이 하는 거를 착안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도 지었고 이 그래프를 딱 보면은 다이아몬드 소비량 이거를 이렇게 딱 안 봤을 때 다이아몬드 소비량이 어땠지 하면은 이게 그 중간에 이렇게 딱 솟아오르는 모양 있죠. 그게 상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하기 쉬울 것이다. 내가 이제 원하는 바를 이제 좀 잘 전달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홈즈가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그림을 터프티는 차트 정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 원본을 제가 이제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 차트 정크에 이제 뒤에 이제 숨어 있는 럴크되어 있는 그러한 거는 이제 그 뭔가 인포메이션이랑 어디언스에 대한 이제 모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컨템프트는 그 단어 뜻은 알죠? 이게 요러한 느낌입니다. 요러한 느낌의 이제
굉장히 이제 멸시적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차트 정크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는 대중에 대한 모독이고 이거는 정보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원래 이제 오른쪽처럼 이제 그림을 그려야지 맞는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터프티는 오른쪽처럼 이제 그려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굳이 왼쪽으로 그리는 이유는 대중들이 이러한 그림에 좀 더 이제 현혹되는 굉장히 이제 뭔가 이제 수준이 낮은 그러한 거로 이제 대중들의 수준을 이제 낮잡아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이렇게 심플하게 딱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곡해를 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데이터 이외에 다른 곳에도 이제 시선이 좀 갈 수가 있잖아요. 여기 모자를 쓰고 있네, 립스틱을 발랐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또 그림자도 있네 이렇게 이런 그 좀 데이터 이외의 것에 이제 뭔가 시각화가 치중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좋은 시각화가 아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여기에 그 차트정크 옹호가 차트정크 옹호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차트정크 옹호가는 이제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이러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숫자나 데이터가 너무 지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활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꼬는 말이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 데이터 잉크비로 치면은 여기는 뭐예요? 그 오른쪽에 데이터 잉크비를 좀 상상을 해보면은 데이터 잉크비의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총 잉크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미니멀리스틱 버전이라는 뭐 요런 이제 잉크 그다음에 여기 6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선 같은 거에도 잉크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여기는 어때요? 잉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잉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까맣게 칠해야 되고 여기도 눈금을 빡빡하게 이제 좀 칠해야 되고 요런 이제 그림자 같은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잉크들을 쓴 그러니까 전체 잉크에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오롯이 쓴 잉크가 뭐냐라고 이제 따지면 여기에서는 이 빨간색 선 라인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숫자들 여기 있는 눈금 같은 거는 살짝 애매한데 뭐 여기 있는 이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이 그 눈금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요거는 여기 있는 건 사실 눈금이 필요 없잖아요. 이쪽에 있는 거는 그냥 약간 그 스타킹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이제 눈금처럼 이제 썼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이제 거의 모든 잉크가 데이터를 위해서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표현하지 않는데 불필요하게 잉크를 이제 쓴 경우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것도 세로 축도 잉크가 아까워서 이것도 축을 없애버렸죠. 그냥 이거 높이에 대한 이런 것만 대충 선만 있으면 되지 불필요하게 눈금이 많이 있을 필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은 별로이고 오른쪽이 이제 좀 좋은 그래프다. 라고 터프티가 주장을 합니다. 요러한 기조를 계속 따라가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있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실업률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바 차트예요. 그렇죠?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뭐 스페인에는 이제 실업률이 얼마고 미국에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를 왜 굳이 이렇게 색칠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쪽 부분 굳이 색칠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바 차트를 그리는 거는 이 터프티의 논리로 치면은 되게 이상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뭐 불필요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요 정도의 이제 그냥 그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도 충분히 스페인이 이제 높고 미국은 낮고 뭐 이런 걸 알 수 있고 눈금도 여기는 8, 10, 10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8에서 10을 생각해보고 바로 12로 갑니다. 그러니까 눈금 간격도 더 넓죠. 그러니까 이거 쓰는 것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잉크를 낭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 되게 미니멀하고 깔끔하고 좋지 않냐라는 이제 논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바 그래프인데 뭐를 의미하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선이 되어 있죠. 이거는 얘하고 비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뭔가 이제 비교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얘도 이제 묶어서 비교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근데 이것도 굳이 이렇게 바를 그리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이어버리면은, 이어져 있으면은 이거 둘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고, 떨어져 있으면 또 이제 그 약간 이제 연결성이 이제 끊기니까 또 요렇게 둘이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고, 요렇게 둘이 비교를 하고, 요렇게 둘이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훨씬 더 이거보다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다라는 겁니다. 되게 이제 간단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시각화인 것처럼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그 터프티의 생각이고, 이 그림이 이제 홈즈의 그림인데, 홈즈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좀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니멀하게 표현하는 게 또 좋을 때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숫자들 있죠. 이 그래프를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이거 똑같이 그려보라 그러면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그거 잘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볼 때는 이러한 그림이 있구나라고 이제 그냥 생각을 하는데, 나중엔 그게 그룹이 4개쯤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게 여기가 높았나 여기가 높았나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홈즈가 그린 그 다이아몬드 소비란 그림은 지금도 내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그림이 기억나니까, 이 그림이 기억나기 때문에. 이 다리 모양을 따라갖고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기억에 잘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때로는 되게 유치하지만 뭔가 이제 좀 그 기억에 잘 남고 이해하기 쉽고 뭐 그러한 측면이 있어갖고, 또 홈즈는 이러한 시각화를 또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어떤 거를 외울 때 남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이제 속으로 막 앞글자만 따가지고 노래를 만든다든가 되게 유치하게, 그러면은 이제 유치하고 좀 이게 뭔가 이제 학문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기억은 잘 나잖아요. 그러한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고, 미니멀하게 이제 그리는 것도 있고, 보통 이제 학술적인 그러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러한 버전을 좀 더 선호하고, 때로는 이제 좀 그 자극적이게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포스터 같은 경우, 그런 이제 경우에는 또 이러한 그림이 또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 생각은 이제 좀 글쎄라고 이제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그래프 중에서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결성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그리는 그래프인데, 이거까지 뭔가 차트 정크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에 있는 그 발을 굳이 색칠해야 되냐 이러한 관점은 조금 너무 이제 억지로 비판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그림 중에서는 왼쪽에 저는 좀 더 이제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그림이 좀 더 선호될 때도 있고, 아무튼 요런 그림이 이제 선호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런 이론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좀 우리가 살짝 기억하면은 나중에 재미있는 부분은, 터프티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미니멀한 그림을 좋아하는 그런 교수님이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잘 그린 그림이라는 게 뭐냐? 라는 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논쟁을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림을, 가장 그 인류 역사상 위대한 시각화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진군을 해가지고, 나폴레옹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러시아까지 막 군대를 엄청 많이 끌고 갔어요. 근데 이제 막 그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는 동안에도 뭔가 이제 그 병력에 대한 이제 손실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죽고 하면서, 얼어가지고 죽고 하면서 뭐 손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결론적으로는 러시아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지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과정이 뭔가 이제 그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제 몰락하는, 엄청나게 강성했던 그 군대가 이제 몰락하는 이제 그 기점이 되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말로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를 이제 시각화로 이제 어떤 사람이 표현을 했는데, 찰스 미나드라는 사람이 표현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도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X축, Y축은 그냥 위도 경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도랑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라인이 있죠. 크게 뭐 강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크게 한쪽 이제 그 금색이랑 비슷한 색깔로 한쪽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이제 또 한쪽에 라인이 있습니다. 금색은 뭐냐면은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로 이제 가는 방향을 금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점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만큼 많았던 군대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쳐들어 가자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가면서 어때요? 점점 두께가 줄어들죠. 그건 이제 군사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쭈루루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꽝 부딪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라인이 두 개가 겹쳐 있죠. 그러니까 요 라인이랑 이 라인이랑 같이 겹쳐 있게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 라인이 이제 됐는데 이 검은색은 뭐냐면은 태각을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색은 우리가 쳐들어가는 거, 검은색은 우리는 아니고 프랑스가 쳐들어가는 거고 검은색은 이제 프랑스가 이제 태각을 하는 거 러시아에서. 그래서 저 가지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오면서 이렇게 와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 왔을 때는 요만큼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흥미로운 게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요만큼은 위쪽으로 따로 갑니다. 이렇게. 그쵸? 여기는 안 싸웠나 봐.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갔어요. 여기에서 뭐 기다렸나 봐요.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었겠지?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있던 애들이 우리 그냥 이제 집에 간다 퇴각한다 해서 갑자기 색깔이 어때요?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이렇게 오면서 퇴각하던 그 숫자가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두께가 좀 더 두꺼워졌죠.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뭐 이제 진군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규모로 이제 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느껴지고 특히 밑에 여기 있는 서브 플랫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 같은 것들이 있죠. 여기 글씨 같은 거는 지명 이름인데 이게 영어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를 이제 쭉 읽어봤는데 얘는 그 온도를 의미한다고 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겨울이 되니까 이제 점점 추워지잖아요. 이때 온도, 그러니까 여기에 또 작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어떤 그 태각 시점에 각각의 이제 온도가 이제 어떠했는지 그 말은 이제 얼마나 이제 그 병사들이 이제 추위에 떨면서 이제 태각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자, 이 그림이 이제 되게 훌륭한 시각화인 것 같은데, 좀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은, 터프티 교수님이 이 그림을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잉크를 좀 쓴 것 같거든. 여기도 뭐 색칠을 많이 했잖아요. 이 교수님은 여기 있는 바 차트도 이제 색칠하는 걸 이제 되게 꺼려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 색칠을 이제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저는 혹시 이거를 터프티 교수님이 되게 부정적으로 좀 평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잉크를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런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극찬을 합니다. 터프티 교수님이 이제 한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려진 통계 그래프 중 최고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평가를 해요. 이게 왜 최고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딱 보고 직관적으로 와 이거 좀 약간 신기하다. 이러한 그래프도 있네. 되게 이제 재미있다. 요 정도의 이제 감상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왜 훌륭한 그래프인지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총 6차원의 정보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군대의 크기를 알 수 있죠. 군대의 크기는 여기 있는 선의 두께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차원 평면상의 위치, 그러니까 좌표를 알 수 있죠. 좌표라는 거는 이미 그냥 두 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위도와 경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서 세 개의 정보. 그 다음에 군대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네 개의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군대의 이동 방향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색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퇴각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 날짜. 여기에 이제 날짜하고 온도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렇게 날짜. 이렇게 중간에 이제 텍스트로 주석 같은 걸 이제 넣는 그러한 것까지 해서 총 6개의 정보가 이 그래프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훌륭한 그래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이제 한마디를 덧붙이셨는데, 이런 그래프를 이제 100만 년에 한 번 정도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천재가 탁 튀어나와서 그릴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그림을 예쁘게 이제 그릴 수 있는 원칙 같은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누가 나폴레옹이 이제 진군하는 그 데이터를 보고 이러한 그래프를 상상해갖고 한 번에 이제 그릴 수 있냐? 이거는 이제 되게 특출난 사람들만 이제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뭘 해야 되냐? 잉크를 아끼고 미니멀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된다. 뭐 이제 이러한 논지로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 그래프는 지금까지도 되게 훌륭한 그래프로 평가받는데,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수님이 설명한 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지금까지도 자료를 파악하는 어떠한 시각화 기법은 산점도이거나 아니면 막대 그래프이거나 라인 플랫, 요 세 개 정도에 거의 다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산점도나 막대 그래프나 라인 플랫 같은 경우 있죠. 이런 플랫의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고차원 자료로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고차원 자료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막 섞여 있을 때,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혼재되어 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여러 정보를 동시에 파악하면서 중요한 것만 한눈에 딱 알아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은 보통 없고,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여러 개 그려요. 그림을 여러 개 그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온도를 살펴보자. 이러면서 또 날짜랑 온도에 대한 그래프를 쭉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군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럼 이렇게 지도 위에 또 그림을 새로 하나 그리고, 그 진군 방향에 대한 군사수를 그려보자. 그럼 군사수가 또 시간에 따라 어떻게 뭐 이 큰 그래프에서 이제 줄어드는 라인 플러스로 이렇게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다각도에서 볼 때 다양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한 그래프에서 많은 정보를 이제 보게 하는 테크닉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미나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여러 가지 정보를 고려할 때 여러 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한 그림에서 이제 패널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패널이라는 거는 이 색깔 아니면은 이 뭔가 이제 굵기 요런 거. 그러니까 라인 플랫을 그릴 때 라인들의 이제 색깔이나 굵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정보를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보통은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옛날에 그린 그림인데 사람들이 이 그림에 많은 이제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라인 플랫 색깔 다르게 해서 그리는 거는 우리도 이제 조금 이제 쓰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팬시한 건가, 되게 대단한 건가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실전에서 이게 좀 어렵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그냥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불러와졌고, 어, 잠깐 쉬었다가 이 body.csv 요 데이터를 이제 불러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방금 이거를 실패한 것 같은데, 요거 좀 살펴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